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갑자기 음악이 바뀌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납니다. 아주 좋네요. 네. 자, 그런데 네. 저희 기분이 지금 좋은데 한 주 동안 조금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거의 최악의 국면을 겪고 있는 뉴욕 증시의 상황 때문에 네. 걱정이 많이 좀 컸는데 어제만 해도 사실 충격이 대단히 컸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끝에가 좋아요. 오늘 맞아요. 오랜만에 그 미국 대통령 와가지고 네. 확실하게 좀 효과를 좀 봤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땡큐 바이든. 어쨌든 이번 주는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종목들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죠. 네. 자, 전문가 두 분 모셔봤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인사드리면서 질문도 한 가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금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자, 전문가님, 지난주에 사실 그 미스터 진단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럼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중에서 특히나 뭐 풍력주인 삼강 M&T 그렇죠. 이런 종목 오늘 뭐 거의 날아가곤 했는데 역시 금산이다. 자, 그래서 금산 전문가님 질문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 바이든의 방안과 함께 오늘 뭐 신재생, 원전, 철강 이런 종목들 참 잘 갔는데 이 바이든 수혜주 다음 주에도 계속 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허니문 기간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에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운영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맞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운영력 보시기에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낫다. 아니다. 이번 주보다 더 힘들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보다 낫겠죠. 확실히 조금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낫겠죠. 예. 잠시 후에 왜 나은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진단 뭐 참여하시는 자격 요건 같은 거 없죠?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네,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시죠. 네, 02-3250-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꼭 전해야 될 사항도 안내를 해주실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금산 전문가님, 박준현 운용령님 둘 중에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출발합니다. 와, 신나는 음악 좋습니다. 예. 오늘 시작부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자, 오늘 사실 장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호쾌하게 웃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보세요. 않나. 저희가 웃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신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네. 유튜브 통해서 많이들 모여주셨거든요. 네. 잠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서당계 1년차님께서 이거 아무나 종목에 대한 예. 지금 진단을 요청해도 되냐? 주식 없는 사람도 되나요? 되죠. 괜찮죠. 그러니까 주식을 나 이거 사고 싶다로 개념으로 네.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서당이.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땡큐죠. 네. 자, 그리고 하늘이님 아진엑스텍 종목 진단 요청 주셨고요. 네. 생각 안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렌지님도 오늘은 주식계 레전드님들께서 나와주셨군요. 그렇습니다. 레전드.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네.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셔요? 뉴인텍이요. 뉴인텍이요. 뉴인텍. 예.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는 4,300원이고요. 예. 네, 비중은 10%요. 4,300원에 10%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종목 매수를 언제 하신 걸까요? 제가 한 5개월 넘었어요. 그렇죠. 이거 네. 지난해 올 초 정도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저 때는. 네, 맞아요. 네, 다른 그렇죠. 사람들하고. 정말 그 올라갈 때 잘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속도도 가파르게 빨라서 대응을 좀 미처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자 그나마 그래도 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기는 한데 4,000원 예.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예, 예. 예,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혹시
혹시나 네. 올라갈 수 있는지 매수가까지요? 아니면 이 가격에 예.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면 또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인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자,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릴까요? 금산 전문가요. 알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뉴인텍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이때까지 손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한 2, 3일 전에 좀 정별되고 올라오더라고요. 혹시나 네, 네. 본전까지 갈 수 있는지 넘을 수 있는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어요. 네, 방금 그 정배열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주식 네. 공부는 조금 좀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예, 잘 감사합니다. 듣고, 제가 잘 며칠 들어보시. 전에도 점심시간에 네. 한번 종목 상담한 적이 있어요. 한 3분? 4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 존경스럽고요. 예. 네,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예. 잘 듣고 제 이야기가 끝나면 그때 어떤 것도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나와 있는 뉴인텍이라는 기업은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이게 그 코드 번호가 있죠. 012340이에요. 이게 뉴인텍의 코드 번호예요. 1234.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코드 번호 이런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0-5930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00-660이고 그죠? 이런 기본적인 물론 코드 번호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주식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코드 번호를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1234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누인텍이라는 기업은 사실은 주가가 최근에 이게 올라갔던 요 이유 있죠. 그다음 이게 올라간 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한번 급등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누인텍을 우리가 애플카 수혜주 또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 전기차의 수혜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누인텍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콘덴서 업체잖아요. 그죠? 콘덴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축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은 커패시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콘덴서라고 하는 이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배터리로부터 이제 공급된 전압을 안정시켜서 자동차 모터 효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콘덴서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뭐 전기차, 수소차에는 필수 부품이 누인텍의 이 콘덴서가 들어간다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그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 분야에 21조를 투자해서 연간 전기차 생산량을 140만 대 늘린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뉴인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죠.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내놓는 모든 그 전기차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누인텍의 콘덴서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누인텍이 지금 아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이제 아산에 가시면은 아산시 좀 양봉면이면 참 좋을 텐데 음봉면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기업이 음봉면에 있거든요. 좀 주가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산시 양봉면에 있었으면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텐데
음복면에 있어가지고 좀 달리 약하지 않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그래서 누인텍이란 기업은 여러분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쉽지 않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사실은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 한번 보면은 영업이익이 2019년도 3억, 2020년도에 7억, 그 다음은 지난해 3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뭐 3억, 7억, 3억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1분기에는 6억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대차대조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하죠.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기업의 지금 이 당기사채가 상당합니다. 부채를 보시면 부채가 당기사채가 지금 202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현금 오름표를 보면 현금 오름표도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오름도 마이너스로 나와 있죠. 지난해 그죠? 제가 이 기업은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은 매수하기가 쉽지 않는 종목인데 이 시장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모멘텀, 앞으로의 성장성이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보통 800볼트 이런 그 충전 시스템은 누인텍이 유일하게 지금 생산하죠. 보통 우리가 이 800포인트 이 포인트 충전 시스템 우리가 400볼트 대비해서 그죠? 충전 시간이 빠르고 그리고 주행 거리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800볼트 지금 이 충전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뉴인텍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이오닉 그 5하고 우리가 EV6에 지금 아마 이 뉴인텍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800볼트 이거 지금 축전기가 탑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그런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매수한 가격대가 4,300원의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4,300원대가 요 가격대거든요. 요 가격대니까 요 이상은 넘어가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매수한 가격대 뭐 4,3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저는 상승세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5% 정도만 한번 추가로 한번 잡아보세요. 5%만. 얼마에 잡으시면 되냐면은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 제가 봤을 때 지금 1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대략 3,490원 정도 되니까요. 한 3,490원 정도 오면 5% 정도만 더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1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5%를 가지고 매수한 가격대 한 4,300원 정도 또는 한 4,2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하면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겠죠. 현대차 그룹이 21조를 투자해서 지금 연간 전기차를 지금 140만 대를 지금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아직도 시장에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게 죽지 않는 이 테마니까 당분간은 뭐 충분히 주가 상승세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한번 그렇게 전략 한번 짜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전번에 개보시스티즈 선생님한테 네. 진단해갖고 그럴 때
잘 빠져나왔어요. 지금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네. 뉴인텍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님이 밝게 좀 웃으시면서 감사하다는 말 연신해 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아하시네요. 만족스러운 진단이셨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주말 편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 TV 보세요, TV. 예. 자,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아주 아름답게 진단이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실히 이 전문가님을 예. 팬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얘기할 때하고 또 이게 딱 예. 목소리 딱 금산 전문가님 연결하자마자 목소리가 살 톤이 바뀌면서 그렇죠. 예. 아 이게 애정이 느껴지는 예. 아, 금사 전문가님 부럽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전문가님? 네, 좋습니다. 역시 쿨한 매력. 아, 전문가님 이러니까 이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력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예. 자, 유튜브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지금- 통해서 지금 뭐 많이들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종목 진단을 지금 올려주시기도 하고, 전화로도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 자, 오늘 전화가 좀 많이 오나 보죠? 전화 접수 아닌가요? 담당자 분이 전화가 많이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 더 많이 연락 주시면 날아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냥 전화를 좀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금산 전문가 박준현 운용력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화 한번 바로 연결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십니까? SK 이노베이션 27만 5천 원에 15%예요. 네, 종목 아주 큰 거 갖고 계십니다. 자, 27만 5천 원. 지금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야, 이거 작년 말인가요? 네. 예,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아, 이게 보니까 올해 초 아니면 작년 말인데 올해 초에 한 27만 8천 원까지 갔었다가 뭐 지금 나오죠. 지금 계속 크게 한번 내려갔고 예. 그 다음부터는 답답하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한 3% 이상 올랐지만 충분히 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글쎄 이거를 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청자님은 이거 정유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2차 전지 이쪽으로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2차 전지로 봤어요. 2차 전지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SK 이노베이션 한번 진단을 도와드려 볼게요. 어떤 분께 진단받고 싶으세요? 박준현. 알겠습니다. 네. 예, 운용형님,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저도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인데 우리 앵커분이 질문하셨네요. 배터리를 보고 사셨는지 정유를 보고 사셨는지. 정유로 보고 사셨으면 팔아야 되는 거죠. 배터리로 봤으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정유 종목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제 정유 종목 쪽에 소일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약간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주가가 최근에 차트 보시다시피 거의 작년 10월달에 고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최근에 11만 5천 원까지 가다가 10만 6천 원까지 좀 내려왔는데,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주가 자체 차트가 작년도 정유 종목적으로 부각이 종목이 안 됐었지만은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사가 이제 최근에 정유 종목적으로 평가를 했었으면 주가가 갔을 겁니다. 예사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 났는데 분기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갔으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은 현재 2차 전지로 보고 있다.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그런 걸 보고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그 소재를 살 거냐, 배터리 회사를 살 거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을 살 거냐. 당연히 저는 그 소재를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재를 사든지 장비를 사든지. 삼성전자라든가 살 거냐, SK 하이닉스를 살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를 사야 되는 거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사서는 안 되거든요. 수급 여건 자체도 안 좋고
반도체 가격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하기 쉽지 않는 부분인데, 반면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과 무관하게 장비 투자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정이 되고, 소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죠. 결국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쪽에 계속 투자가 전개가 되는데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선두업체가 LG에너지 솔루션, 국내로 따지면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CATL이지만은 현재 SK 원이죠. 이제 2차전지가 분리가 됐으니까 시장 점유율이 작년 기준에서 5.7% 될 겁니다. 5위권 정도 되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다음 6위권이 삼성 SK가 밀려났고. 이제 2차전지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SK온에 대한 실적 전망치인데요. 결국 흑자 전환이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이익이 나고 있는 쪽이고, 1분기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앞서 영업이익 1조 6천억 났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SK온이 적자가 났어요. 약 2,7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SK온에 대한 회사 측에서 흑자 전환하는 시점 자체가 주가의 하나 모멘텀이 될 건데요. 전망하고 있는 것 자체는 올해 4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왜?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 양극재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SK온을 중심으로 한 삼성 에이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 회사들은 원가 부담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수익성 지표 자체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또 부분인데, 올해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SK온에 대한 매출이 6조 원에서 7조 원입니다. BEP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내년도 가야 될 것 같고요. 급속히 성장을 합니다. 아마 20년도에 SK온이 배터리 사업분에 대한 매출액이 1조 6천억, 그 다음에 작년도 아마 3조 6천억, 올해 6조 5천에서 7조 원.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2025년도에 지금 실적이 맞춰져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2025년도에 46조 원에 영업이익 4조 원. 지금 SK온이 지금 2025년도에 매출 목표가 23조 원, 그때 영업이익 1조 2천억 정도. 근데 2025년도 가면 정상적으로 예상 실적대로 나온다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영업이익 차가 약 LG 에너지 솔루션을 100으로 본다 한다면 30% 정도까지 SK온이 따라갑니다. 그 정도 가면 주가 많이 가죠. SK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거의 100조 원대 근처가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SK온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주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LG 에너지는 흑자 나고 있지만은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자금 조달 문제라든가 SK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IPO를 해야 되는데, 지금 IPO가 지금 일정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현재 나온 전망으로 봐서는 원래 작년도에 분할을 하면서 올해 IPO를 하지 않게 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2025년도까지 IPO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은 없죠. 그러면 앞선 기업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SK온에 대한 흑자 전환 시점인데, 회사 측에서는 1분기 때 2,700억 적자 났기 때문에 하반기를 목표하고 있다는데 하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모멘텀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는 싸죠.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이거든요. SOL이 현재 시가총액이 아마 11조 원, 12조 원이니까 시장 점유율이 정유회사로 따지면 LG 에너지, SK 이노베이션 시장이 훨씬 높으니까 현재 SK온에 대한 가치가 6조 원, 7조 원 정도밖에 평가를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따지면. 그러면 이게 배터리 사업분의 가치를 6조 7조 원밖에 평가를 안 받고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거의 100조 원인데 시장 점유율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근데 지금 수주 잔고로 따지면 작년도 기준에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수주 잔고 260조 원, 그다음에 SK온이 220조 원, 그다음 삼성 SDI가 8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로 봐서는 충분히 캐파가 증가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한다면 2025년도 가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거의 50% 정도 육박하는 매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계속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정대로 실적이 나오느냐, 그 부분이 시장에서 못 믿어 하니까 주가가 못 간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견데 주식 더 사셔야죠. 비중 15%밖에 안 되네요. 근데 27만 원에 물렸지 않습니까? 뭐 사야죠. 20만 원대 초반 현재 박스권의 저점이 20만 원인데, 그렇죠? 20만 원 잠깐 뭐 20만 원 좀 내려간 적 있지만은 지금 다중바닥이지 않습니까? 시장도 그렇지만은 작년 12월 달에 19만 4, 5천 원 졌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3월 15일 날 FMC 불확성 때문에 주가 빠질 때 그때가 주가도 19만 5, 6천 원 졌죠. 이번에도 저점. 지난주 종합주가지수 2,546포인트 내려갈 때 그때 잠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현금 여력 있으시면 물타기 하셔야 되겠네요. 10% 정도 더 사세요. 매수 가격 하면 20만 8천 원 정도 하셔가지고 다만 시장 자체가 좀 트레이딩이니까 이제 뭐 짧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20만 원대 초반 매수 하시고요. 22만 원 넘어가면 잠깐 현재 짧은 매매 본다 한다면 현재 시장 자체가 등락 구간이니까 20만 원대 초반 매수, 22만 원대 비중 축소. 이게 추가 매수한 부분 10% 15%니까 10% 더 사셔가지고 10% 가지고 단기 매매하세요. 20만 원 초반대 추가 매수, 그다음에 22만 원도 넘어가게 되면 추가 매수 물량만 정리. 그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 15% 가지고 손실을 줄여서 나오면 되겠죠. 다시 또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매도했던 10% 사고, 그런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SK이노베이션 20만 원 저점에서 좀 매수를 추가적으로 좀 하셨다가 22만 원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한 부분만 다시 한번 매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해보시자 얘기하셨는데요. 궁금증 좀 해결되셨습니까? 네, 박스권 매매하라 이 말씀이죠? 저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궁금한 거 해결되셨죠? 네네. 예. 다 SK이노베이션 말고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시청자님의 SK이노베이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연결해서 가보도록 유튜브 가죠, 할게요. 유튜브. 예.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카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음흠. 반갑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일단 금산 전문가님을 택해주셨고요. 찍으셨어요. 네. 자, 종목은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매수 가격이 16,600원이에요. 15%. 그러니까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4%가 올랐음에도 13,100원에서 거래 마쳤죠. 더 가야 돼요. 자, 이 종목이 사실 지난해 한 여름쯤에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 네. 거의 뭐 40% 넘게 빠져 있는 구간, 많이 거의 지금 내려갔네요. 바닥 수준이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추가 매수 가능할까? 추가 매수해서 빨리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15%네요. 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 갖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해서 빨리 나오는 거 가능할지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신성 델타테크는 어떤 종목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냐면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그 LG 그룹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장 부품 쪽이에요. 2차 전지 전장 부품 쪽이기 때문에 LG 전자의 움직임과 거의가 흡사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신성 델타테크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고점 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신성 델타테크고요. LG 전자를 한번 보일까요? 이게 LG 전자잖아요. LG 전자 흐름과 흡사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신성 델타테크는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도요. 여러분들 폴란드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에 진출되어 있으니까 동반 진출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삼성 SDI하고 같이 동반 진출한 기업이 신흥 SEC라는 기업도 있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동반 진출한 기업이 신성 델타테크인데 이 기업은 그냥 전장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물론 올해 1월 달에 PCB 업체 하나를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죠?
올해 1월 달에 내가 알기로는 그 PCB 업체 우리가 올렛전자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PCB 사업도 하지만 신성 델타테크란 앞으로 이 기업은 성장 모멘텀은 전장 부품 쪽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 제가 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가 현재 그 실적을 놓고 봤을 때 PER이 한 10배 수준 가까이 되니까 뭐 15% 정도 가지고 계시면요. 한 5% 정도만 하면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으면은 저는 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지금 15% 가지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요. 이 종목은 얼마 정도에서 하면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냐면은 지금 자리 추가 매수는 아니에요. 5월 입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12,600원 정도 되니까요. 요 정도 오면은 이게 추가로 5% 정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5% 정도 그래서 얼마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은 15,000원 120일 입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 있죠. 요 정도 뭐 15,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거의가 매수가 정도에 빠져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앞으로 요 15,000원 이상 넘어가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15,000원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LG전자의 흐름을 잘 보세요. LG전자가 여러분들 움직이지 못하면 신성 델타테크의 움직임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전자라는 앞으로 이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전장 부품 쪽이잖아요. 그죠? LG전자가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가전제품만 팔아가지고는 이 기업은 성장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장 부품 쪽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는 LG전자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2,600원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5,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0원대 추가 매수 조금 해보시고 네. 15,000원대에서 빠져나오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 더 LG전자의 움직임도 잘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봐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종목들의 네.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시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조금 사서 좀 대응하기 편한 맞아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씩 스마트해져 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스마트한 개인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매트 던지려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깐 많이 거예요? 깐 거죠. 이야. 02-3252-8200번 연락을 주시고요. 우리 담당 PD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달콤한 목소리로 네. 받아드릴게요. 박준현 운용요 금산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 오늘 라인업 너무 좋아요. 예. 섹시한 목소리로 준비가 되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알겠습니다. 목소리인지 저는 뭐 상상이 안 됩니다만 네. 여러분 기대를 해보시고 전화 지금 많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신상 델타테크 넘어가서 예. 하늘이님의 아진에스텍 아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무슨 장비 아무튼 기계 장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12,800원에 사셨고 비중은 20%. 예. 그러니까 높을 때 사신 건 아닌데 제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라서 이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거기에다가 목표 주가 일부까지도 좀 보시는데 아진에스텍이 가장 잘 갔을 때가 17,200원입니다. 예. 한번 크게 한번 낙폭했다가 살짝 고개 들었다가 다시 낙폭한 만큼 내려온 현재 상황. 자, 박준현 운용력을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운용력님, 아진엑스텍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회사는 이제 업종은 반도체 쪽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회사가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로봇 관련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쪽에 움직이는 테마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업종이 되어 있는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이제 모션 제어 기업이거든요. 그 로봇이라든가 그런 것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어하는 로봇의 핵심 부품 쪽이죠. 이 회사 모션 제어 시장의 폭리 아마 1위 정도 되면 될 겁니다. 이와 비슷한 회사가 최근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그 회사가 있죠. 회사도 아마 모션 제어 기업인 걸 알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진출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로봇 관련 테마를 엮이면서 주가가 활발하게 특히 1월달, 2월달에 대량 거래 되면서 집중이 되다가 조금 좀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는 쪽이에요. 예산은 이제 이런 그 모션 제어 기업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쪽에 향후에 AI 칩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고급 정밀 분야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속에 전개될 거는 전망인데, 근데 이게 로봇 산업 자체가 어제 오늘 성장 산업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2015, 16년도에 4차 산업의 핵심으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육성한다 했지만은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는 기업들은 지금 없죠. 그래서 저는 테마 쪽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서관자 최근에 실적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됐는데 그냥 작년도보다 매출액 약간 작년 수준이에요. 작년도 매출액 97억인데 이번 매출액 95억이고 영업이익 보니까 15억 났네요. 작년도 18억이니까 작년 대비 20% 정도 감소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감소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 예상한 올해 성장성 가지고 얘기한다면 작년도에 매출이 417억인데 1분기 때 90억이니까 작년도 수준이거든요. 올해도 400억. 분기에 15억 영업이익이니까 연간 60억. 단기순이익 작년도 수준, 작년도 40억인데 40억, 50억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다. 업종 자체는 모션 제어 기업이고 로봇 산업 관련된 어떤 종목이지만은 그래서 테마로 봐야 된다. 그게 주가는 계속 재료에 따라서 등락이 전개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가 상승 자체는 모래성이죠. 올라섰다가 또 금방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1월 달에 17,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불안할 때는 실적을 보게 되니까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주가가 7,000원대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올랐으면 괜찮은데 실적은 작년에 약간 2020년도에 비해 좋아졌지만은 왜냐면 단기 수익 40억짜리가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시가총액 1,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PER 몇 배죠? 25배입니다. 대충 25배. 싸지가 않죠.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재료에 따라서 등락 구간을 이용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본다 하면 저점은 나온 것 같습니다. 11,100원, 200원대 정도 저점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있는 쪽이고, 매물층이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집중이 됐으니까 딱 보면 나와 있네요. 지금 13,000원대가 집중적인 매물층이에요. 근데 우리 청량이 지금 12,800원 사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비중이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만약에 따라가지 마시고 물타기 하는 거니까 11,2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 사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지금 딱 이 12,800원대가 딱 저항선이거든요. 현재 가격대에 사봐야 10%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폭 자체가. 그럼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주가 빠지면 11,000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15%, 20%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목표치가 나오니까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은 그래서 현재는 관망입니다. 근데 예산은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사가 부채가 없는 회사고 재무 내용 자체는 탄탄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11,000원과 13,000원 사이에 등락 구간이니까 11,200원 매수 그리고 12,800원 매수한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진 엑스텍. 지금 뭐라고 해야 재무제표상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회사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관망 네. 관점에서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진 엑스텍 하늘이님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유튜브 진단 저희가 도와드리는 동안 여러 네. 가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죠. 음. 지금 보니까요, 옷은 너무 화려한데 왜 노래도 안 하고 네네. 가만히 있느냐. 네. 탬버린이라도 들어라 하시는데 저희가 탬버린 살 돈이 없고요. 네, 정말 네. 어렵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려면 저희가 진액에다가 노래까지 하려면 예. 이거 출연료 뭐 따답을 가야죠. 그렇죠. 네, 저희 계약상을 안 하기로 계약을 했고 탬버린 원하시면 이렇게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는 거지? 자금이 없어가지고 탬버린 살 돈이 없다고 우리 저희 제작진이.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많이 전화 주시고요. 예. 02325-8200번 벌써 네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네. 지금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세요?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아, 현대 엘리베이 갖고 계세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궁금하네요. 49,000, 예. 49,070원이고요. 예. 비중은 7%예요. 아, 49,070원에 7%. 예. 혹시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작년 올 한 1월 달쯤에 예. 매수했는데, 저 대북주로 산 거 아니고, 네. 건설 경기, 저 엘리베이터도 아. 세계 1위고 예. 해서 건설 경기도 좋아질 것 같아서 샀는데 사고는 계속 내리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 지난해 6월에 고점 나오고 나서 그 뒤로 네. 고점 대비 뭐 40%가 넘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간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까요? 금산 전문가요. 알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현대 엘리베이, 뭐, 대북주, 경협주로 갖고 계신 건 아니고, 뭐, 건설 경기 쪽으로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상황이 흐름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돼서 네, 고생 많으시죠? 예. 제가요,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현대 엘리베이라는 기업은 사실은 앞으로 당분간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승강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승강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승강기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철판이잖아요, 철판. 최근에 여러분들 철판 가격이 한 2배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들어가는 우리가 와이어라고 하는 거, 와이어 로프도 아마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한 20% 정도 이상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다음 가이드 레일 같은 것도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 원가가 늘어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여러분들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이게 영업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이게 매출 원가가 늘어나는 구조죠. 제가 봤을 때 매출 원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 제가 대략 안 봐도 현재 엘리베이터의 매출 원가가 많이 증가했겠구나. 그러면 실적은 좀 다운이 된다는.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도 현대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거죠, 그죠? 철강 가격 상승과 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승강기라고 하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승강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6개월이나 1년 전에 이렇게 입찰 하잖아요. 입찰해서 우리가 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우리가 납품 단가에다가 미리 반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앞으로 좀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주가 보세요. 고점 대비 거의가 주가가 58,000원대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잖아요. 지금 승강기 업체, 우리가 엘리베이터 업체 중에 한 종목이 있죠. 해성 TPC 한번 볼까요? 아마 차트가 똑같을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거 해성 TPC라는 기업도 승강기 업체잖아요. 주가 한번 보세요. 아마 이 기업 아마 적자로 아마 돌았을 것 같는데 한번 볼까요?
1분기 지금 이 기업은 그냥 지금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네. 해성 TPC는요. 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현대 엘리베이는 사실은 이 종목은 이제 남북 경협주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예요. 물론 이제 주가는 실적이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가의 탄력은 좀 약하더라도 남북 경협주라서 최근 남북 경협주가 전혀 못 움직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남북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좋아지기를 다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주가는 지금 하락 국면에 있지만 이 정도의 가격대면 어느 정도의 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양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기다려주는 전략이고, 다만 이 종목은 제가 최대한으로 놓고 본다면 주가가 42,000원을 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양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으로 한번 가져가서 손실을 많이 좀 줄이고 좀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엘리베이 살펴드렸습니다. 전화 네. 좀 다시 연결된 것 같은데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자, 시청자님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시장님. 예. 약간 그건 안 맞았어요. 아, 이거 진짜 전화하실 때요. 네. 텔레비전을 좀 꺼주세요. 이게 사실 네. 텔레비전 그 TV 송출까지 이게 딜레이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저희한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꺼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음소거를 해주셔야지 저희랑 통화하실 때 다이렉트로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약간-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국제전화도 이렇게 안 밀려요.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꺼주셨으면 좋겠다. 예.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좀 하나 더 보고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볼까요? WHJ님께서 오호. 조완현님께서 대충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 이름을 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성광밴드 네. 1,500원 5% 아주 조금 담으셨습니다. 네. 1,500원이면은 거의 뭐 지금 최근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3.8% 오늘 올랐으니까 오른 게 적으니까 좀 밀렸다가 오늘 좀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워낙에 또 좀 차트 보니까 그동안 쭉 한번 올라와서 고점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터지는 게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박준현 운용력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성광밴드입니다. 운용력님 어떻게 볼까요? 예, 뭐 차트 잠깐 조금 전에 나왔지만은 상당히 좀 강한 주식이잖아요. 요즘 시장에서요. 거의 뭐 지금 차트로 봐서는 거의 뭐 신고가 최 근래 들어서 과거에서 뭐 워낙 높은 주식이었는데 최 근래 들어서 상당히 고점 부근에 있을 정도로 주가 강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실적이겠죠. 뭐 성광밴드, 태광 관련 회사들은 이제 피팅 업체, 간 이음새 회사들인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피팅 업체들이 다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성광밴드하고 태광이 대표적인 이제 피팅 업체인데 그 회사, 이 두 개 회사 성광밴드, 태광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는 태광이 조금 높을 거고요. 6대4 정도로 거의 5.5 대 4.4. 성광밴드와 태광을 살 거냐, 성광밴드를 살 거냐. 이 두 개 회사가 또 아마 부산의 녹산공단이라고 거기에 공장이 있어요. 두 개 회사가 똑같이. 거의 비슷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광밴드보다 산다 그러면 태광을 사야 될 겁니다. 잘못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피팅 업체이기도 한데 태광이라는 회사는 본래 이제 이들 회사들의 특징 자체가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들이잖아요. 워낙 피팅 업체들이 과거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것 자체는 자산 가치들이 뛰어난 회사고 부산 녹산공단 아마 대규모 땅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설비 부지, 공장 부지. 근데 이제 이런 자산 가치 있는 회사들이 성장성이 없다 보니까 주가 못 갔는데, 근데 이들 자산 가치를 이용해 가지고 성장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앞서 제가 태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품 회사를 인수했을까 아마 YTC라는 회사를 인수해가 그 회사가 작년도에 아마 상당히 꽤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60억 정도 이익 난 회사니까. 그래서 피팅 업체가 지금은 약간 좀 좋아지려 하고 있지만은 안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진출한 자회사 2차전지 쪽이 좋아진다 한다면 태광은 피팅의 업황이 안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태광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뭐 그런 의견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자, 태광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피팅 회사들이 전방 산업이 옛날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방 산업이 조선 업종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 쪽, 간 이음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중동 쪽에 EPC와 관련해가지고 국내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GS건설이라든가 중동 쪽에 수주를 많이,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수주를 받게 되게 되면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간 이음새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구경 간 이음새. 근데 지금 뭐냐? 국내 조선 쪽의 업황은 좋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인데 해외 쪽에 건설사들이 수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 간 이음새 쪽은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한적인 업황의 호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적 자체는 이제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수주 잔고를 제가 봤더니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를 좀 작년과 비교해 봤더니 수주 잔고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평균 성광배도 그렇고 태광도 40~50%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보니까 두 개 회사가. 이건 실적은 확실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성광배들과 태광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주가는 분명히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성광배드가 영업이익 30억 나왔고, 근데 앞서 태광은 영업이익 60억 나왔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두 개 회사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1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더라도 태광을 사야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 2배 가까이 나는 회사니까. 또 시장 점유율도 태광이 성광배에 대비해서 5.5 대 4.5 정도로 높으니까. 제가 보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태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광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턴어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봤듯이 일회성 1분기 실적이 잠깐 지나가는 실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가는 자산 가치가 워낙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이 지금 주당 BPS가 성광배드가 얼마냐면요. 주당 순자산이 주당 BPS가 15,000원짜리거든요. 15,000원짜리니까 현재 지금 1,100원이니까 PBR로 따지면 0.6, 70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광 같은 경우가 주당 BPS가 17,000원. 지금 태광이 BPS가 더 높잖아요. 부채 비율도 11%밖에 안 되고, 성광배드가 부채 비율이 거의 비싸네, 13%. 함께 뭐 비싸게 갈 거 있죠. 그래도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태광이 좀 비교 우위가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성광배드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당장 치고 가기는 힘들어요. 대신에 22동 평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동 평선을 대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바로 13,400원 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갑니다. 일단은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9,500원, 800원대 정도 저점이 나올 것 같고요. 저점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는 만원대가 9,800원에서 만원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해가지고 이제 만원에서부터 당장 이 종목이 12,000원 가기는 힘들고요. 아마 11,000원대 정도 사이에 이 정도 가격이죠. 직전 고점이 작년도에 6월달에 6월달 형성돼 갈 때 11,300원이거든요. 이 종목은 이 흐름입니다. 바로 요즘 시장 자체가 쭉쭉 안 뻗어나가거든요. 9,800원과 11,000 사이의 등락이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중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13,000~14,000원 이상까지 갈 겁니다. 13,000원까지 중기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11,200원 정도로 목표로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광밴드 WHJ님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02-325-8200번, 지금 6번째 얘기를 합니다. 말해주세요. 우리 박준현 운영력 금산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